네, 안녕하세요. 각부토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23회 옥서스타임즈쇼 2023년 6월 13일 인원리 마약 중독 죄국아욱 수메르 경제사론 VOA, BBC, DW, 성렬영, 김태우, 아론건, 팔량 플러스, 월스트리트저널, AI뉴스, 벤처시티, 모코노미, 월특남, 오토기업. 우선 가볍게 종교, 역사, 사회문화, 하드슈 댄스 크루, AI 시대 한국연습생 시스템, 우크라이나 퍼포먼스, The Independent, AP, 딩고 스타일, 리니랜드. 우선 AP죠. AP, AP에서 컨퍼런스 리그에서 피오렌티나죠. 하고 웨스트햄 결승전을 치렀는데 웨스트햄이 이겼습니다. 승리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58년 만인가 그렇다고 하네요.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 리그, 그 다음에 이제 웹파컵 그런가, 그렇죠. 유로파는 세비야.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신설된 몇 년 전에 신설됐죠. 그것은 웨스트햄. 이렇게 돼서 영국이 유럽 챔피언 두 개를 석권했고 하나는 스페인이 됐습니다. 이태리는 모든 유럽 결정전에 나갔는데 세 팀 모두가 다 실패를 했군요. 이태리 팀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고요. 웨스트햄 하면은 이제 홀리건으로 유명한 그러한 구단이죠. 런던에 소재하고 있고요. 특히 인드라가 기억하기로는 오바마가 좋아하는 팀이다. 오바마가 팬이다. 이런 팀이 웨스트햄이다.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바마는 이제 영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과 영국 축구 클럽 웨스트햄의 팬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The Independent, 영국 친구가 24살 먹은 누구죠? 조지 킹 톰슨 이란 친구가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롯데타워를 올랐습니다. 그래서 롯데타워 위키피디아 조회하면 오늘자로 6월 12일자 어제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드라는 이러한 것이 그 헐리우드 영화가 있어요. 인드라, 이게 1920년대인가 흑백 영화인데 무성 영화였나? 어쨌든 그때 그 스턴트맨이 없이 그냥 직접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건물 외벽 타기 왜 하나? 인류의 하늘을 향한 끝없는 도전 정신이다. 이것은 자유 정신이다. 신에게 다가서기 위한 프리덤이다. 이런 자유를 세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는 수메르 시대에서 비롯한 자유, 프리덤이다. 인간과 신을 구분하고, 인간이 신에게로 다가서기 위한 모든 꿈이 자유이다. 그리스 에피텍토스 자유, 엘레우트리아가 이에 해당하고, 두 번째 아카드 시대에서 비롯한 리버티, 인간과 인간을 구분하고 인간이 인간이기를 위한 모든 노력이 자유이다. 세 번째 근대 유럽에서 비롯한 체스 자유, 개인과 개인을 구분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 차별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서 경제 협력하여 모두가 부자가 되는 최적 시스템이 체스 자유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유가 있다. 이 세 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가 선진 사회다. 이 세 가지 자유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어떤 사회죠? 바로 좌이파시오, 수고통, 노예제, 파시오, 체제인
반쪽 정은 사회가 되겠습니다. 맹꽁시파르, 그다음에 푸딩, 자의 파시즘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인디펜던트에서 인디펜던트가 한국 기자가 바쁘네요. 그래서 퍼플 뭐 인드라가 그 뭐죠? 그 무지개 요정 통통에서 보라색을 또 강조했죠, 인드라가. 예. 거기 나오는 그 무지개 요정 통통의 어떤 작가가 투영한, 인드라가 투영한 게 그 보라색 도리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수정. 자, 다음에 이제 하디슈 루세라핌의 Unforgiven.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간다. 하디슈 댄스 크루. 그 다음에 이제 조광일 고개사 2 MC 스나이퍼. 아는 사람은 저는 조광일도 처음 들었고, 아는 애는 저 MC 스나이퍼밖에 없네요. 저는 그냥 우리 아들이 저희 힙합을 좋아하지, 저는 그냥 시어미더머니만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쿤타도 알죠? 쿤타도 안 해. MC 스나이퍼하고 쿤타.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예술적으로 랩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문땡. 예술적으로 욕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인드라 영구정지 시켰잖아. 예술적으로 했는데 인드라가 유튜브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죠. 예술이다 그랬더니 뭔 말라붙은 예술이냐. 영구정지 당했고요. 아, 이해해요. 유튜브나 구글의 방침, 알파벳 방침을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했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문땡에게 욕했지, 문좀비에게 욕했지, 문재인에게 욕한 건 아니잖아. 명확하자고요, 사실관계를. 전 문땡에게 욕한 거야. 지가 왜 좌파시오들이 알아서 지랄이야. 신고 때려가지고 내가 영구정지 먹었죠. 예술적으로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인드라 기준, 영구정지 기준으로 해서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만 얘기하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코카콜라 광고, 제일 잘 나갈 때죠. 이 두 가지 이제 보통은 이걸 가지고서 버블 경제가 아주 좋을 때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저는 경제적인 측면은 분명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이다. 이 당시에 일본은 세계적인 것이 일본적인 것이다. 그 천공의 성 라프타 만든 그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이 세계 명작 만화 천공의 성 라프타 이런 거 만들면서 세계적인 것을 기준을 삼았는데, 나중에 이제 우이파시오 작곡가가 하나가 일본의 어떤 문화판을 흐려버렸어요. 그게 이제 BTS하고 연결됐다가 아미 팬들한테 항의 받아가지고 안 됐고 뭐 이렇게 하는 데인데, 걔가 주장했던 게 자연주의예요. 토종이 일본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일본이 이미 세계 1위니까 경제든 뭐든 이제는 다른 문화 따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톱이다. 토종이다. 토종이 최고야. 일본께 최고야. 이래가지고 오늘날 일본 문화가 형편없이 된 거죠. 인드라가 늘 강조한 게 뭐죠?
챔피언이 어려운 겁니다. 한국은 더더욱더 한국 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겁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헝그리 정신이 한국의 영습생 시스템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절박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작사 작곡하고 잘하는 사람을 찾고, 세계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안무를 잘 짜는, 퍼포먼스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만들어야 되죠. 그것이 K-팝이죠. 근데 K-팝이 한국 사람만 고집하면 어떻게 되죠?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K-팝이냐? K-팝입니다. 시스템이죠. 천신우님 어서오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거요. 얼마나 잘 나갔어. 지금 봐도 세련돼 있네. 자, 요즘 한국은 어떤 수준이냐? 리니랜드. 뭐 그냥 SNS 찍는데 그냥 광고 찍네요. 친구들이 여자 4명이 사막으로 놀러 갔어. 그냥 광고 찍었습니다. 자, 다음에 GDP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BBC 신샘 올트만, 알트만 그냥 올트만으로 할게요. AI 뉴스 대 친 일론 머스크 벤처시티 대 친구글 모코노미 지오노마드. BBC에서 유럽에서 규제한다. 인드라는 근데 이제 아나운서가 인도계로 보이고, 또 저쪽에서 현장 중계하는 친구는 또 흑인 아가씨예요. 앵커는 인도 아가씨. 기자는 흑인 아가씨. 자, 유럽은 규제하고 미국은 규제하는 척하고, 아시아는 규제 완화다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죠, 인드라가. 자, 그랬을 때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뭐다? 세 가지를 강조드립니다. 샘 올트만 노선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죠. 철학을 지지한다. 그 세 가지. 하나는 길이다. 수메르 길, 로마의 길. 조선이 길을 막았던 게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 장점보다 그 단점 때문에 단점을 더 크게 여겼다 이거죠. 길. 두 번째는 전염병이다. 북미 아메리카 원주민이 전염병 때문에 더 많이 죽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마지막으로 영성이다. 길, 전염병, 저는 이게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총균세고, 저는 길, 병, 길균, 그냥 균보다 병을 할게요. 길, 병, 영이다. 영성. 자본경제는 무수히 지금보다 더 많이 교환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교환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는데, 그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아직 써먹지 못, 돈으로 교환되지 않고 있어요. 손흥민은 축구로 돈을 벌잖아. 여러분에게도 재주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를 과거 같으면 손흥민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가난했을 텐데, 자본경제가 없다면. 손흥민은 부자가 됐잖아. 여러분의 재능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고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본경제입니다.
막스가 얘기하는 그러한 사용 가치라는 그런 것들, 뭐 막스 이전에부터 사용 이런 얘기 했었죠. 사용 가치. 그건 고정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고루한, 이미 역사적으로 거짓임이 드러난 사용 가치입니다. 사용 가치라는 게 농노제 기반에서 사회가 변화하는데, 사람이 변화하는데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사용 가치라는 게. 안 그래요?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고루한 개념으로 노동가치 썰을 얘기하니까 인드라가 노동가치 썰은 농노제, 19세기 농노제에 기반한 거다. 이런 걸로 AI 시대는 맞을 수 없다. 기본소득제로 가야 된다. 그러나 쥐명의식, 좌익파시식 기본소득제로 가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가져다 준다. 국가의 패망을 가져다 준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김정화, 인드라식 기본소득제야말로 기본소득제의 정신은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제는 우파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시카고에서 나온 거예요. 시카고 학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샘 올트만이 기본소득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라는 19세기 노동가치설에 기반한, 농노제에 기반한 노예제 파시오 사회에 북한에서나 통용될 그따위 고루한 개념으로 고집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고루한 제도, 낡은 제도, 낡은 규제는 오히려 소수의 특권 노동자들, 소수의 특권 노동 귀족이죠. 노동 귀족이죠. 저 같은 자영업자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전 한 번도 골프 친 적이 없습니다.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 애들에 비해서 제가 뭐 있습니까?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 그런 소수의 특권 노동귀족들만을 위한 최저생계비는, 최저생계비라는 그런 이빨린 소리, 정작 최저생계비로 누려야 할 사람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의 특권 노동귀족이 독점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루빨리 타파해야 된다. 이걸 강조드리겠습니다. 바다사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나 인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파트를 생각해보세요. 인터넷 속도 빠르잖아, 유럽보다. 전반적으로 다 생각해야 돼요. AI가 가져다주는 위험성이 충분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SF 소설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한국은 SF가 비주류야. 맨날 뭐 대체 역사 이런 거 하면서 헛소리들만 주절거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맨날 광해군이다, 뭐 고종이다, 대원군이다, 뭐 이순신이다, 뭐 쫙 나오는데 태종이다. 알고 보면 롤모델이 전부 다 이토 히로부미야. 이게 대체 소설 쓰고 있는 한국의 작가들 수준이에요. 숫고통이라는 거지. 숫고통이 4050에서 이 숫고통을 때려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멈춰 있어. 이토 히로부미야. 자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영웅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아니라, 광해군이나 고종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라는 걸 자신들이 몰라. 좌파쇼 발정미당에 지시하는 애들이 누구야? 판쪽압의 우이파쇼라고. 판쪽압의 우이파쇼가 이토 히로부미 아니야, 말하자면.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판쪽이라고. 당신들이 쑥골통이야, 파쇼고. 나라를 망치는 맥노라고. 대체 소설 쓰고 있는 꼴통들아. 당신의 영웅은 이토 히로부미야. 오늘부터 이토 히로부미의 종종의 일부 우리 파쇼들은 그래가지고 아예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누구야? 있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분은 막
매국노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아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더라고. 위 패션 또. 위 패션은 김구 선생도 까. 근데 인드라가 좌이 패션으로 지낼 때도 인드라 얘기했죠. 예? 겉으로만 김구 선생 하지 속으로는요 김구 선생을 가장 증오하는 게 좌이 패션이에요. 왜냐하면 예, 김구 선생하고 예? 중국에서 투쟁할 때 이 좌이 패션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거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사이였어요. 김구 선생 안 좋아해. 좌이 패션들 증오해요.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증오하는 게 김구 선생이야. 좌이 패션들은. 우리 패션들은 그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뭐 응? 좌우 패션들을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예, 한국은 지금 여러 조건상 예? 규제 이것도 철학도 있어. 뭐 원래는 기술적인 데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규제 완화하는 쪽이 원래 진보. 기술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 막아야 된다. 그런 게 보수. 이래서 거꾸로 했어. 예? 보수가 오히려 기술 진보 이거 외치고 있고. 예. 진보라는 사람이 기술 규제 이렇게 되고 있잖아. 세금도 원래 예전에는 예, 자유주의 시대 때는 세금을 적게 내야 된다. 이게 진보. 세금 많이 내야 된다. 보수인데 거꾸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 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사회는 예, 사회 개념은 예, 보수가 진보되고 진보가 예, 보수되고 어떤 사안에서는 더 진보적이고 어떤 데서는 더 보수적이고 예, 무조건 진보는 옳은 거 아니고 무조건 보수가 옳은 건 아니에요. 예, 좌우파도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들가 인정하는 건 자유우파, 자유좌파 다 인정하는 거죠. 단 하나 좌우 파시스트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국유본의 세계 전략이 친미 반중이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는 예? 여러분이 맹꽁이 C8호예요 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저 모코노미가 얘기하는 거 다 어기겠지. 드론 더 해야지. 안면인식 그 홍콩 시대 다 때려잡아야지. 예. 한국의 좌이파시오 전국파가 중국에 팔아넘긴 것도 안면인식 기술 뭐 이런 거였다가 잡혔거든요. 예. 저런 거 다 할 거라고. 그치? 중공에서 기술이 없어서 못할 따름이지 다 할 거 아니야. 무슨 뭐 나노로봇 제일 먼저 하지. 인체 실험, 생체 실험 731보다 더한 놈들이 지금 저 위구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먼저 맞는 매가 나. 먼저 맞아야 돼. 그래야지 알지. 그리고 우리는 50년대부터 인드라는 SF 소설이 돼서 이미 이런 얘기는 50년대부터 다 돼 있었어요. 소설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매뉴얼이 쫙 있는 거야. 그 소설들. 근데 소설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트랜스휴머니즘 논의는 20년대부터 이미 인드라 기억에 본격 논의됐어. 여러분들 트랜스휴머니즘 이게 뭐야?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기계인가?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AI인가? 이런 어떤 개념정의 수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 좌우의 파시오들은 이런 논의 자체가 그럼 뭔 얘기야? 지금 당장 우리는 시체팔이 해야 돼. 비과학적인 광우병 이런 거나 했지. 이런 거에 개념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다 이런 매뉴얼이 다 있어. 소설에 이미 그런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고 예? 여러 가지 예? 있어요. 그래서 인들아 국기본이 예, 이런 게 있냐?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캐나다 이즈 다잉 죽어간다. 약물 중독,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 대안이에요. 이걸 우리는 저 너무 끔찍해. 하지 말아야 돼. 초동에서 다 막아야 돼.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랬으면 서구에서 이미 다 막았죠. 이민자 정책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이민자
서방의 이민자 정책 다 봤는데 이주민 다 실패했어요. 회전문 정책들이.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거는 빨리 받아들이고 어떤 건 좀 속도를 느리게 받아들이고 이 속도 조절 요게 또 중요해요. 타이밍. 그래서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이미 알아서 선진국에서 뭔가 우리에게 보여줬어. 이렇다는 걸.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회적 실험을 선진국에서 이미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뉴얼들이 쫙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 속도와 매뉴얼 이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의무를 잘 살 것인가 논의를 진짜 해야 되고 가야지. 그냥 아이 뭐 저거 뭐 약물 중독 그냥 마약 좋아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냥 북한 마약이나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제약회사 음모론 이렇게만 거기 생각하셔도 안 된다 이거죠. 한국은 고령화 사회예요. 노인들 치고 통증 안 느끼는 사람 없어요. 지금 동네마다 다 있는 게 뭡니까? 통증 의학이잖아요. 이건 또 보험이 비보험이어가지고 또 짭짤하거든. 성형외과나 통증외과나 정형외과 통증 완화가 이게 돈 버는 거거든요. 다 노인 되면야 안 아픈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통증 한번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 진짜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AI입니다. AI. 이 통증을 지금은 약물로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AI 사회가 더 혁신적으로 다가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당장의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AI로 가야 된다. 그때마다 문제가 닥치면 인류가 여태까지 해결해 왔듯이 난관을 극복했듯이 나가면 될 것이다. 이런 게 인들아 철학이고 샘 알트만의 철학이다. 그리고 뭐 자유우파 뭐 저 일론 머스크 자유좌파 구글 이렇게 따라서 양쪽에서 한쪽은 위험하지 않다 한쪽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정도를 서로 다르게 느끼고 어떤 걸 먼저 규제할까 이러한 차이라는 거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유좌파 자유우파의 싸움은 중산층 싸움이에요. 중산층 싸움. 중산층의 상층은 우파고 하층은 좌파 이런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서 중산층 내 집단이 어차피 중산층 이하는 세금 안 내. 혜택도 다 받아. 중산층 이상은 세금 내. 그러나 자신의 절대적 기억에서 세금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 결국은 좌파와 우파, 자유좌파, 자유우파는 이 중산층 내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희생을 전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여부가 좌우파를 결정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알고 보면 뭐 부자 과세 그런 거 아닙니다. 부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럼 부자들은 늘 국힘당을 지지할 것 같아요? 아니야. 상관없어요. 부자들은 이당 저당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중산층이지. 만약에 이런 중산층이 없어지면 이제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좌우 포퓰리즘 파시오 사회가 되는 거죠. 중산층이 강한 나라야 되고 중산층에서 어떤 집단을 이해관계를 이것을 조절을 잘하는 사회가 선진국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빙하기. 빙하기 요거 관련돼서 남극의 남극이 얼음으로 그 기후를 측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보면 황해가 없죠. 황해가 여기가 이제 땅인 거죠.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내려가니까 황해의 대륙붕이 다 땅이 된 거죠. 이렇게 되고, 사할린하고 홋카이도가 연결돼 있죠. 참가하시고 되고, 더 낮았을 때는 여기 일본하고 한국도 중국하고도 연결이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메모드가 달렸다. 그리고 여기 빙하기 때 보면 그 유럽과 북미 대륙이 이렇게 얼음으로 뒤덮였던 반면 여기는 안 그렇죠. 여기가 따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색 사막이다. 눈이 안 내려가죠. 춥기는 추워요. 해류와 그 기온 때문이다. 이 해류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월특남 월스트리트저널 떡상 메들리 오토기어. 포드 GM이 한국 선언했다. 테슬라가 전기차 통일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에 미카엘님께서 애플, 그 다음에 구글, 또 하나가 이제 그 뭐지 갑자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가지가 생태계를 만들었다, 장악했다. 나머지는 하청업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아니야, 하나는 더 있어. 하나는 더 있죠. 뭐냐, 테슬라가 기준을 만들어 버렸어요. 기준을, 표준 모델을 이렇게 표준을 딱 만들어 버리면 정치상을 장악하는 거죠. 충전까지 해가지고. 테슬라가 또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메타버스 시장이죠. 메타버스. 이걸 샘 올트만이 먹을지 아니면 저커버그가 먹을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먹을지. 메타버스 시장을 또 누군가는 장악하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게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재미있는 게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메타버스 게임이 여러 군데서 나오겠지만 그 중에 1등만을 하는 더러운 세상처럼 1등 메타버스 시장만이 빛을 보시고, 그 1등 메타버스 시장에서 샘 올트만이 얘기하는 월드코인이 되면 영화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보듯이 그 월드코인은 달러보다 더 귀한 그런 통화가 되겠죠. 샘 올트만 얘기가 자기는 AI로, 오픈 AI로 지분 없다, 월드코인으로 충분히 먹고 산다, 그게 과장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샘 올트만이 먹을지 저커버가 먹을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방금 엔비디아에서 2D를 3D로 했다고 한다고 다음에 영상에 나오겠는데, 중요한 건 저는 그게 생태계가 한 5가지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해가지고 저커버가 페이스북에 이게 뭐 허접한 얘기냐 그랬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인텔이 또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근데 양자 컴퓨팅도 있죠.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것들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민드라님께서 중국 전기차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겠던 것으로 아는데 오토기어님 의견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아니요, 같아요. 오토기어님이나 저나. 예. 뭐냐면 간단해서 BYD, 저는 구기본이 중국의 전기차는 졌다 이런 입장인데, 예. 그 오토기어님이나 제나 저희 의견은 다 같아요. 근데 이제 그 70여 개 업체들이 중국에 있잖아요. 그게 다 망한다 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늘 얘기했던 그 과잉 생산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게 정리가 돼요. 예, 그때까지는 중국 전기차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저는 한두 개가 그래서 살아남는다 여기서 봅니다. 예,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그냥 업체도 BYD밖에 몰라요. 저는 중국에 BYD는 살아남을 거다. 다른 데는 다 망하고 한국에서 현기차만 살아남듯이. 예, 그리고 국외 입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독점을 허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2030년 이후로 맹꽁 C8가 망한 다음에야 중국 전기차 업체 BYD로 살아날 거다. 맹꽁 C8 파시오 정권이 있는 한 중국 전기차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전기차는 한 몇 년간 쭈꽁의 맹꽁 C8로 쭈꽁 공산당에 그냥 소가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치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라고 저렇게 만든 거야. 구기본이 다 그림 그려서. 예. 전기차 때문에 맹꽁 C8을 망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맹꽁 C8가 무너지니까 그때서야 BYD가 살아난다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하나는 업체는 살아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토기어니. 그래서 뭐 쭈꽁에서 뭐 두려워하라 말하는 그런 건 오토기어님 말씀이 전적으로 없고, 쟤네들은 팩트로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팩트가 아니라 그냥 세뇌된 거 읊조리는 것 뿐이니까요. 자기 파쇼 애들이 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지시받고 걔들 이렇게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어디서 지시받고 하는 거여 가지고 아는 게 없잖아.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여기저기 글질하는 거거든요. 무식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구기원이 저는 전기차 정도는 중국에 중공에게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주 개발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이 세 가지 분야에서는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줬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전자제품 같은 거 일본에 줬잖아. 근데 망했잖아요. 일본 전자제품 전자회사들. 계속 한국의 삼성전자 구기면에게 기술 줬다 삼성전자가 영원한 거 아닙니다. 현기차에 뭐 했다지만 현기차 영원한 거 아니에요. 준 것뿐이에요. 그냥. 거기에 만영에서 언제나 현기차나 삼성전자 내 뒤에는 항상 구기본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과소평가도 안 되죠. 중국 전기차나 이런 중국 산업에 대한 과소평가도 안 되지만 특히 요즘은 과대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를 했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실제 우리는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것이 증권이라고 생각한다. 이 코인베이스 CEO가 대륙주 책사 CFR
의장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쇼에 초대받아서, 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아무나 초대 안 하거든요. 이 코인베이스를 초대했어요. 예, 저는 코인베이스가 미국 암호화폐 그 어떤 산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인베이스 안 무너집니다.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것만 강조할게요. 다른 데보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법, 상식을 지키려고 누구보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킨다. 이런 데서 가장 최선을 다한 업체가 코인베이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베이스 CEO가 비트코인 이외엔 다 증권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물론 이거는 아주 그냥 정이고, 비트코인 외에 몇 가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닐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일단 그렇게 딱 그냥 마음가짐을 하고 지금 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SEC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좀 암호화폐 무슨 그 하는 분들이, 차트 짜는 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SEC에 대해서 잘한다고 이렇게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네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조회수는 늘릴지 모르지만 깜통찹니다. 떡상 매들이 제 견해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장기적 관점에서, 단기는 모르고 3개월 이내 단기는 모르겠고, 유동성 관점에서, 연준 대차대표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고요. 자, 다음에 수메르 경제사론, 이 뭐죠? 문명의 몰락, 이런 유튜브 채널인데 괜찮네요. 아시리아하고 수메르 제국에 대해서 아주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나름대로 재밌게 기술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접근하신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헌적인 것보다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만 했다면, 이분의 특징은 고고학적인 것도 중시하지만, 그분 이게 고고학적으로 가는 분들도 문헌적인 걸 무시한 건 아닌데, 고고학적 성과로만 검증된 것들 위주로 문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신화 같은 것들에서 크게 조금 이렇게 한 면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거, 일치되는 것만을 받는다, 이런 입장이라면, 이분은 고고학적으로 비록 드러나지 않더라도 문헌에 있다면, 그건 신화일지라도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열린 상태에서 얘기해준다. 양쪽을 다 봐야겠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 중동 지역의 괴페클리에서 나타난 그 마지막 빙하기 끝난 연후에, 끝나기 전인가 9,000년 전에 그 괴페클리가 나타나고 차츰 이쪽에 유프라티스 티그리스강 상류서부터 문명이 쫙 오다가 점점 하류로 가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그리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냐면은 그리스의 그 아테네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 농사를 짓는다면, 거기서 농토가 더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에서 어떤 방식이냐면 추방이라는 형태를 취했어요. 추방. 그럼 추방한 당한 사람들, 귀족들은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추방당해도 평민들은 추방당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 어디 섬이나 이런 데 가서, 예, 척박한 데 가서 개척할 수밖에 없잖아. 마치 한국이 조선시대 때 한국인들이 강도 가서 개척하듯이, 예, 화전민 하듯이. 그게 그리스 디아스포라라는 건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것도 약간 환상인데, 예, 어쨌든 그런 게 비슷하게 괴페클리나 이런 데서 기후가 좋고 농사짓기 좋으니까 거기서부터 짓다가 점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하류로 갔다가 거기서, 예, 자연환경의 난관을 뚫고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게 됐다. 이런 게 이제 고고학적인 관점인데, 예, 이분은 이제 인드라 꿈처럼 뭔가 외부에서 왔다. 수메르인이 배 타고 왔다. 선진 문명을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야만 셈족을 가르쳤다. 아카드족이죠. 셈족은 아카드족. 근데 수메르인은 셈족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메르인을 뭐 해쪽은 아니지만, 예, 무슨 뭐 성경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셈족, 수메르인은 셈족도 아니고 해쪽도 아니니까 함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수메르 또 검은 머리다 해가지고 또, 예, 한국인이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인도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주 그냥 인드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럴 거면은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인이다. 예, 그 당시에, 예, 5천년 정도 된, 5천년 전, 기원전 3천년, 기원전 5천년 된 수메르인이 외부에서 왔다면, 예, 제가 만약 외부에서 왔다면 유력한 가설이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다. 예?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가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일부는 저쪽 하와이까지 갔겠지만, 예, 배 타고 일부는 거꾸로, 예, 다시 수메르로 이라크 쪽으로 왔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보면 유전자 지도 보면 아프리카에 갔던 사람들이, 예, 우크라이나까지 갔다가 다시 유럽이나 저쪽으로 갔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해안가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만주로 왔다가 다시 우크라이나로 간 경우도 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로 간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그냥 홍해 건너서, 예, 갖고 일부는 저쪽 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그 유럽에 이상한 종족들이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건너간 사람들 후예라는 거죠. 무리뉴 얼굴 까마잡잡하잖아. 예? 포르투갈 사람들이. 예. 예. 이쪽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다 이거죠.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수메르에 대해서 뭐 이거 보시면 되고, 예, 제가 이제 수메르 경제사로운 관점에서 요즘 관심이 있는 대목이 요게, 과거에 여기가, 예, 바다가 아니라, 예, 지질학적으로도 이쪽이, 예, 보니까 땅이었다.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다. 근데 이 바다 요 밑에, 그러니까 이 육지 쪽에는 대홍수의 어떤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그저 우리 여태까지 대홍수 하면 저 지중해나 흑해에서 물이 쏟아졌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여기서도 물이 쏟아졌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 그 에덴 동산, 딜문은 확실히 이쪽 바레인으로 추정이 되는 데고, 딜문을 지키는 데가 대신 난나였고,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 에덴 동산이 어디냐 라는 데서,
아직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죠.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60진법, 구구단 그런 게 다 이미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4대 문명에서 꼭 이 수메르 문명 얘기할 때 꼭 이집트 문명 얘기하고 인도 문명하고 뭐 얘기하는데 중국 얘기하고 아니야, 다 저 짝퉁이에요. 인드라 강조했죠. 이집트에는 없어요. 짝퉁 문화밖에 없어요. 예, 인드라 강조하잖아. 예? 인도는 그래도 아라비아 숫자라도 만들었지. 이집트에서 나온 게 뭐야? 예?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집트에서 도대체 뭐가 있어? 피라미드, 그래, 피라미드 이제 그 지구라트의 짝퉁이지만 그 피라미드 하나 말고 도대체 이집트에서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가 있어? 중국은 뭐 있나? 없어요. 야만인들이 살던 데인데 중국 애들. 기원전 3000년에 중국에 뭐 했어? 없어요. 구현이 필요해서 그냥 중국 문화 키워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네. 중국의 문헌이 구체화된 것은 저 공자시대, 춘추 전국시대예요. 기원전 4, 5세기 그 이전에는 뭐 중국 문화랄 게 없어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자 이전에는 중국 문화라는 게 없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원전 4세기, 기원전 5세기? 네, 많이 쳐줘요. 기원전 5세기서부터 시작한 게 중국 문화다. 한국은 기원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 늦고. 기원전 4세기부터 지금 게 중국 문화예요. 그 이전에는 그거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문명이 아니에요. 그냥 문화라고 하지 그냥. 무슨 문자 무슨 뭐 각골 문자나 그런 거 인정 안 해. 그냥 점칠 때도 했던 문자 갖고 뭐 그거를 체계화하고 문법화한 게 춘추 전국 시대야. 공자 시대에 와서야 그러니까 노자도 나오고 공자도 나왔지.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 구라치는 거지. 이집트 상형 문자 가지고 구라치듯이. 없는데 뭘 기록이 없는 거 어떻게 해? 주나라다 상나라다 그거 다 그냥 춘추 전국 시대 때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당군 얘기하듯이 다 상상 속이지 뭘. 그게 맨날 환빠고 쭈구멍이죠. 다 제국주의에 다 제국주의. 파시즘 역사관이에요. 제가 볼 때. 아니, 수메르는 기원전 수메르도 너무 그렇게 막 높이는데 그냥 기원전 3000년 그리고 사르곤 대왕이든 아카즈 세대 시대 이때부터 시작 본다면 되는 거고. 이집트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요. 이집트에 뭐가 있어? 무슨 1왕조 2왕조 그거 그리스 저 뭐야 예수님 살던 시대인가 그때 애가 낄낄한 애가 하나가 막 역사책 쓴 거 그걸로 막 얘기해서 1왕조 2왕조 3왕조 막 이러면 20왕조 큰 거 없어요. 저번에 뭐 이집트에서 무슨 뭐 저기 태양력을 만들었다. 그런 거 없어요. 세계 최초의 달력은 수메르 달력이고 거의 대부분이 수메르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게 세계 최초가 뭐가 있어? 없어. 뭔데? 이집트인들에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인 시민들도 피라미드에 자부심 갖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이집트 바들이 정말로 이집트인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바라 되는 거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이집트 바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집트 바라 되는 건 좋은데 과학적으로 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도대체 이집트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세계 최초야? 없잖아. 세계 최초일 만한 게 이집트에서 뭐가 있어? 전 세계에서 또 이렇게 막 강조한 사람도 인도밖에 없죠.
어쨌든 세계 최초의 맥주도 수메르죠. 독일이 아니라. 일단 기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000년경에 수메르 아카드 제국이 망한 것도 결국은 기후, 대가뭄 탓이죠. 대가뭄이 한 300년 이어져니까 거기에서 막 해가지고 무슨 뭐 야만족들이 좀 이렇게 막 그 지역에서 막 지랄 떨다가 기후가 좀 안정되니까 고대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 왕국이 생겼죠. 함부라비가 했던. 그러다가 또 이제 좀 고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가 뭐 이렇게 잘 나가다가 히타이트다 뭐다 해가지고 하다가 또 기원전 1200년경에서 900년 사이, 그 사이 또 한 300년간 또 대가뭄 시대가 와가지고 기원전 2000년 무렵에 300년 동안은 거기에는 수메르 몇 개 없었거든요. 아카드 제국 몇 개. 나머지들은 문명이 딱히 망할 것도 없으니까, 문명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수메르 아카드만 망한 거고, 기원전 1200년경에는 뭐 저쪽 지금 터키 땅에 히타이트, 이집트, 뭐 인도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중국 애들도 있으니까 그때 다 망한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 쪽에서 뭐 아시리아를 세 군데로 세 기준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냥 이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기후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대 이전까지는, 근대 이후에도 기후가 중요하지만, 대가뭄 들면 민심이 나빠지고 정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상층이 부패 짓을 저질러도 농사 잘 되면 먹고 살만하니까 정권 안 바뀝니다. 한국 역사책들 좀 많이 다시 써야 돼요. 기후사를 더 많이 감안해야 됩니다. 이거 강조했죠. 그걸 얘기하고 드리고 싶고. 그래서 후기에 아시리아 후기가 시작되는데, 이것도 얘기 드렸죠. 어쨌든 이스라엘 성경 고고학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채소주의가 있고 최대주의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창세기하고 예수님, 이 신약 여기 부분을 중시하지, 나머지 그 무슨 모세서부터 무슨 열왕기다 이런 건 거의 관심도 없어요. 이사야 빼고는 관심이 없어요. 딱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창세기,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예술날 입상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이 정도 세 가지 빼고 저는 관심 없어요. 흥미도 없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대기로 이렇게 보면 기후사적으로 이 성경 고고학도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오아네스 신화라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수메르 신화나 아카드 신화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오아네스 신화라는 것은 그 수메르 아카드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국이 세워지기 그 사이에 아마 이 오아네스 신화라는 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거든. 오아네스는 반인 반어, 인어. 근데 이 물고기라는 것은 엔키거든요, 엔키. 근데 엔키를 키운 게 우르 사망조예요. 그 전에 엔키는 별 일 없었거든요. 엔키, 이쪽은 물고기, 엔릴은 새거든요. 용이라는 것은 엔릴의 날개와 뱀, 물고기 이런 게 이제 결합돼서 용 뭐 이런 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마루둑이라고, 나중에 바빌론의 상징 신이 지상 최고 신이 마루둑이거든요. 마루둑. 마루둑이 용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용 이전에는 걔가 물고기나 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이 오아네스는 고대 바빌론 수메르 경제사론 입장에서는 우르 사망조와 고대 바빌론 사이에서 한 몇백 년간 거기 황폐됐거든. 거기에서 뭔가 만들어진 신화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오아네스 신화라는 것은 수메르 신화나 아카드 신화는 아니다. 일단 강조드리겠습니다. 수메르 신화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자연신이야. 해달별. 네. 그런 개념이고, 거기에 이야기를 만든 엔닐이다 엔키다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아카드 신화고, 네. 요하네스 신화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메르 신화도 아니고 아카드 신화도 아니다. 바빌로니아 신화일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이거 설명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약간 하시는 분들이 구분 안 해요. 이거는 수메르 신화고 수메르 신이고, 이건 아카드 신이고, 이쪽은 뭐 바빌로니아 신이고, 후대 아시리아 신 다 따로 있거든요. 예. 이건 히타이트 신, 미탄니 신, 인드라는 미탄니 신, 이게 다 따로 있는데 막 다 메소포타미아 신으로 막 퉁치니까 헷갈리는 거죠. 구분하셔야겠다. 이건 뭐 로마기죠. 천년전에 했던 것이고, 아슈르바니파는 왕이 2세가 둘이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원전 668년에서 627년 이 사람이 도서관세였어요. 제가 강조하는 게 그 사네립의 아들, 그 아슈르바니파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분 쉬었다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세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2부 시작하기 전에 그 AI 시대의 길, 병, 영성, 그 영성에서 한마디만 하면은 저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고 신을 믿는 사람일 뿐이어서 뭐 이단 이렇게 치고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전도하는 거 아니니까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 가족에게도 전도 안 합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이래요. 저는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인격신이 아닌 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스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찾는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다. 이런 논리를, 훌륭한 논리를 개발하셔가지고 열심히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공감도 돼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예수님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코끼리 만지시, 비스켓 만지시, 다 다를 거라고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다 다를 거라고. 인드라는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인드라는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예수님은 다 다른 예수님일 거라고요. 거기다가 오늘의 예수님하고 내일의 예수님이 같으냐 이거예요. 다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변화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까, 예? 내일 아침을 맞이하면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사건인 거죠, 사건. 예. 그 시간 동안 또 예수님이 변하실 수도 있고, 그쵸? 예. 매일매일 다른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 제 생각에 한 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 끊임없이 구원받는 거죠. 그걸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매일매일 행복해지려면은 매일매일, 예.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진짜. 그게 영성이죠. 자, 오늘 AI 시대로 가면, 예, 더 자기가, 예를 들면 저는 당뇨 환자인데 어느 순간에 팔다리가 마비돼서 손 자르고 발 자를 수 있잖아.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기계 인간이 돼야 돼. 예? 빨리 AI 시대가 와서, 예? 의소이족 이런 게 발달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도 막 쑤시는데,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님, 예? 밤에 잠을 못 주무셔. 예? 그 통증이 엄청나. 그리고 나타샤도 또, 예? 한때 일어나질 못했잖아요. 예? 한 몇 개월 동안. 예? 아픈 사람은 진짜 알잖아요. 그랬을 때, 트랜스휴머니 시대가 왔을 때, 말하자면, 임플란트 한 인드라가 있고 임플란트 하지 않은 인드라가 있단 말이야. 임플란트 한 인드라가 만난 예수님,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예, 인드라가 만난 예수님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예. 말하자면 우리, 예?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인드라,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인드라 다르단 말이에요. 느꼈을 거예요, 다들. 예, 아이들이 자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 느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샤하고 만나기 전에 인드라와 나타샤를 만난 이후의 인드라 다르잖아요. 다른 만큼 변하는 거고, 그죠? 예,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예,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길었네. 죄송합니다. 그냥 헛소리 했어요. 예,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예. 자, 외교 안보 정치 제국 아웃 김태우 타이완 플러스 아론 건 젠뱅 DW 알자지라 BBC 텔레그래프 프랑스 24 러셀 버트란트 러셀 한동훈 세훈영 철수영 성렬영 제국 아웃. 네. 자, 신났어 우리 사이다. 네. 네. 김태우가 기뻐하니까 저도 기쁘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제가 기쁘네요. 네. 제가 아프리카 TV 대문에 제국 아웃, 네. 문전비 아웃이잖아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늘 얘기하죠. 때가 되면 다 됩니다. 국의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전비 제국, 걱정하지 마세요. 주명이 화이팅. 이달 진심인 거 알지, 주명아? 댓글 딱 몇 달도 열심히 투쟁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 뉴스. 왜 타이완 뉴스를 왜 구독하냐? 이 타이완 뉴스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저는 아리랑 TV를 계속, 지난 방송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아리랑 TV가 한국의 뉴스를 영어로 이렇게 보낸다, 이러한 것을 바꿔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 소식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대한민국이 G8 국가 정도의 국격이 이미 상승한 나라야. 선진국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상의 안건들에 대해서, 베르루스코니가 죽었다는 데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트럼프가 뭐 기소됐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BBC나 뭐 영국의 방송, 프랑스 24, DW, 미국의 공영방송 PBS나 이런 데는 얘기해준다 이거야. 심지어 타이완 뉴스도 이렇게
얘기해준다 이거야. 예? 이런 거를 한국에서 아리랑 TV는 얘기를 안 해. 예, 한국 위주에 한다 이거예요. G8이 되고 싶으면 아리랑 TV 방송을 전면 개편을 된다. 바꿔야 된다. 예, 아리랑 TV가 지금 한국의 좌우의 파쇼 찌라시 수준이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얘들아 한국의 찌라시들 좌우의 파쇼 찌라시들을 안 본다 얘들아가 얘기하는 게 수준이 낮아서 안 보는 거예요. 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인용도 안 하고. 대만 얘네들은 지금 유엔에 뭐 이렇게 들어오지도 못하는 나라가 이 정도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저희 파시적 찌라시 기레기들은 많은데 예? 역할은 못해. 대한민국 시민들은 다 역할하고 있는데 한국의 저희 파시적 찌라시들은 기레기들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예? 세금만 축내고 있어. 그리고 카나디아 이 독립 저널리스트죠. 조회수가 이러한 거는 제가 볼 때 충격이었습니다. 아, 캐나다는 선진국이고 복지국가고 근데 막 토론토 막 시내 밴쿠버 시내에 저렇게 막 노숙자가 있고 사람 살 데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끔찍한 지하철 테러 같은 경우는 무차별 테러란 말이에요. 좀 무서워서 어떻게 지하철 탈 수,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건 캐나다다, 우리는 아닌가다. 이미 안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런 캐나다 같은 나라가 저 정도면 한국도 멀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우리가 저러한 어떤 연구해야 된다. 태스크포스 팀이 나와서 인드라, 이주민 20년 전에 인드라가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심층 고민하고 연구를 했듯이 이 약물 중독 그냥 단지 제약회사 성토하는 것만으로, 그건 제약회사 음모론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고령화 사회다. 그런 면들에서 이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의사 탓이네, 뭐 정부 탓이네, 뭐 이런 약사 탓이네, 시민단체 탓이네, 이거는 해서 그럴 차원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해결이 쉽지 않은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캐나다 기자한테 정말로 고맙고, 저는 이 비디오를 통해서 캐나다라는 나라를 실망했다 이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건 캐나다만이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캐나다 다잉이라는 이런 것들, 이 동영상을 널리 유포시켰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모든 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냥 단지 저 무슨 뭐 그냥 클럽 가서 물병 맞는 거나, 여태까지 마약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냥 북한산 마약. 그냥 뭐 어디 저기 클럽에서 승리 같은 애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강간하는 때나 저거 쓰는 마약, 뭐 이 정도만 생각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약물 오남용, 처방만 잘 지면 되지.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사한테 다 책임 막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약사도 약팔이, 약사한테만 또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성렬영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열심히 마약 단속하고 청소년한테 가는 건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이건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캐나다 이즈 다잉을 정말로 이러한 동영상을 널리 유포시킬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캐나다 정부나 캐나다 대사이신 분에게 결코 이거는 캐나다를 훼손시키거나 국격을 낮추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들을 사전에 양해를 충분히 구한 다음에 정말 이거를 저는 학교에 다 돌렸으면 좋겠어요. 중고등학교에 이 캐나다 이즈 다잉은 캐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인류가 죽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교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시청각 교재로. 지금 뭐 10대부터 문제니까 초등학교는 이런 거 너무 끔찍하니까 중학생들부터 성교육 교육시키듯이 이 중학교 때부터 이 마약 교육 시켜야 된다. 지금부터. 이거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마약 교육 안 시키면 한국 큰일 납니다. 제가 볼 때. 시청각 교육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조회수 1억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동영상 이런 동영상은 제 생각에 이 다큐멘터리는 K-팝처럼 1억 이상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만드신 분은 고맙습니다. 캐나다만의 문제 아닙니다. 인류 보편적인 문제예요. 아론건님 고맙습니다. 이건 잼뱅TV. 오피오이드 펜타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24에서 이 핀란드에 무슨 38선 휴전선 만든 것처럼 채찍선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냉전이냐 관점인데, 그 핀란드 시민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프랑스 24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 이제까지는 러시아 정부의 책임, 우리 파시적 푸딩의 책임이었다면, 저 댐폭파 이후에는 이제 러시아 시민의 책임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태가 바뀌었어요. 댐폭파 이후에는 러시아 시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는 다 러시아 시민은 잘못 없어. 이 모든 건 다 우이파시오 파시오 정권 최측근들의 문제였을 뿐이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대량 학살을 저질렀어요. 인간이 아닌 짓을 했어. 문좀비처럼. 이런 제노사이드, 이런 히틀러처럼 인종청소를 한 거예요. 이런 범죄자를 그냥 놔두는 러시아 시민들은, 당신들은 전범자야. 내일 당장부터 어떤 수단을 가지지 않고 이 위파시오 푸딩을 어떤 수단을 더 쓰고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세워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푸딩 파시오 정권이 끝나고서도 그때 당신은 뭐 했는가 인류는 물을 것입니다. 독일 시민들은 위파시오 히틀러 파시오 정권 치하에서 투쟁했잖아요. 일부는 위파시오 좌파시오라고 해서 다 책임이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러시아 시민들 똑바로 들으세요. 당신들은 이거 그대로 놔둔다면 당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 댐폭파 이전까지는 러시아 시민에게 굳이 책임을 물을 것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댐폭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들어가 강조드리겠습니다. 핀란드 시민이 말이 잘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DW와 알자지라,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작했냐 안 했냐, 위파시오 푸딩은 이미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됐고 자기들이 그걸 대반격을 좌절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반격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작전상 둘 다 이해가 되죠. 어디까지나 이해가 될 뿐이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 알자지라는 훨씬 더 이렇게 모스크바의 기자도 특허원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더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알자지라가 있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다 알자지라나 사우디나 다 그렇게 있는 거고요. 이번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엘니뇨 BBC 엘니뇨 현상이라는 게 있다,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올해 유난히 지구온난화가 더 극심해진다. 여기저기서 내년까지 기후 이변이 많이 생길 거다. 엘니뇨가 뭐고 라니냐가 뭐냐, 이건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한 거 보시면 쉽게 이해되고요. 엘니뇨라는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가뭄, 그냥 페루에서는 홍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르스 이태리에 이 이름 맨날 베를루스코니가 죽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입원론 관점에서 첫 번째, 베를루스코니는 인드라 보기에 2차 세계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가장 파시스트적인 정치인이었다. 히틀러처럼 대한민국 최초 파시스트이자 무능부패 숫골통 매국노 반쪽 노면이 대한민국 최초 파시스트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가 볼 때 베를루스코니가 최초의 파시스트 정치인이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왔어요. 말만 잘한, 미디어를 이용할 줄 알았던 정치인이에요.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뭐 클럽 가수였고 뭐 골키퍼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아니 그냥 클럽 가수이기만 했구나. 그렇죠. 어쨌든 이탈리아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니까 뭔가 대중성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반쪽노면하고 비슷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만 잘하는 애들을 싫어합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을 원해요. 베를루스코니 같은 분은 그냥 클럽에서 가수로 성공해서 가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짓고 난 시기 전으로 이태리발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떴어요. 인드라가 소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의 종교인과 교양청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과 정치인 일부가 뭔가 유럽의 정치판을 뒤엎으려는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꾸미고 있다. 그런데 그게 뭐 음모론 동영상이 없어지고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 때인가 리비아 카다피 똥침 사건이 있었잖아. 그거 때 리비아 원유를 둘러싸고 영국 노동당 플레어, 이태리 베를루스코니, 카다피 흑막이 폭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오바마 정부의 분노의 똥침이 베를루스코니를 경고였는지, 하여튼 베를루스코니하고 또 오바마가 사이가 안 좋아요. 악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내막이 있는데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드러난 뉴스로는 이래요. 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좋지 않다. 제이 록펠러가 힐러리를 대록주가 오바마를 지지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사진만 보고.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근거는 아직 희박한데, 힐러리하고 오바마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서로
같은 당이지만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웠기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그 빅토 로스차일드 손자가 있어요. 한때 뭐 파리 로스차일드와 런던 로스차일드를 통합한다. 그래서 빅토 로스차일드가 장손으로서 책임진다. 나다니엘 로스차일드가 한때 여자들과 파티나 하면서 놀러다니는 친구가 정신 차렸다. 그런 게 10년 전에 뉴스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파티를 열었는데 이 카다피 아들을 초청했다 이거죠. 썼던 건 요거는 뭔가 나 지금 뭐 언젠간 나오겠죠, 때가 되면. 그러니까 빅터 로스차일드 아들이 제이콥 로스차일드예요. 그러니까 빅터 로스차일드하고 빅터 로스차일드가 첫 번째 결혼했던 부인하고 사이에서 났던 게 제이콥 로스차일드고, 제이콥 로스차일드의 아들이 나다니엘 로스차일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를루스코니가 이용룡에게 AC 밀란 구단을 매각했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인드라이다 국유본 관점에서 2019년 데록주 황제가 되기 전까지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친중하지 않은 지도자가 없어요. 다 친중했어요. 2018년까지 친중한 거 갖고 뭐라고 할 거는 못 된다. 제가 얘기를 분명하게 드릴 수 있어요. 친중이 죄가 아니다는 거죠. 국기본이 뒤에서 친중하라고 다들 하고 있고, 친중하면 떡구멍이 생기니까 다 친중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저 강조할게요. 한 분께서 계속 메르켈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메르켈이 동독 출신이고 콜 미치고 음모론에 따르면 이제 메르켈도 같이 담그는 얘기 음모론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메르켈을 좋아하고요. 메르켈이 자유우파 정치인이라고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메르켈 좋아합니다. 그 메르켈이 또 증공 인권을 비판한 바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9년 이후에도 친중공 노선을 걸었다면, 데록주 황제 집권 이후에도 친중공 노선을 걸었다면 그건 비판받아야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친미 친중이다. 친미 반중이다. 반중 친미가 핵심이 아니고 친미 반중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로스차일드 가신이라고 보통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 저는 강조하잖아요. 마크롱의 이력에서 중시될 것은 로스차일드 가신이 아니라 미국 프랑스 친선협회 회원이라는 게 더 중요한 이력이다. 마찬가지로 메르켈도 그렇고 친록펠러 친미였다 이거죠.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존경받아왔다. 그래서 현안을 잘 관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를루스코니 같은 경우는 뭔가 이탈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뭔가 수상하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도 마치 반쪽 미당 애들처럼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태리 지금 현 여당이 연립정부가 멜로니라는 여성이 지금 당수로 있는 당이 중심이 돼서 연립정부를 세우고 있고, 그 소수 정당에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당이 뭐 포르자 뭐 저쪽 이태리인가 이 베를루스코니가 만든 당인데요. 이게 마치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자유 우파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우익파쇼 정당들과 연립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일각에서는 이제 멜로니도 파시스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쪽으로 너무 치우친 애들의 얘기고, 전 멜로니는 현 멜로니는
자유우파와 우익파쇼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친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멜로니를 직접적으로까지는 않지만 이 친구가 좀 언제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멜로니가. 그래서 멜로니나 네타냐후한테는 늘 얘기하는 게 자신과 연립한 그 우익파쇼 세력들에 대한 개혁을 계속 촉구해야 된다. 네타냐후는 촉구하고 있잖아요. 우익파쇼 세력도 군대 가야 된다. 주장하는 거. 핵심 개혁 사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멜로니도 그 우익파쇼 층에게, 연립정부에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 가령 뭐 이태리 북부만, 잘 먹고 잘 사는 이태리 북부만 따로 독립하겠다. 뭐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 덕분에 생각하면 이태리에서 맨날 밀란만 우승하다가 AS 로마가 유로파 작년에 우승했고, 이번에 밀라노 뭐지? 김민재가 있는 나폴리가 남부잖아. 이태리 남부 우승한 게 이태리 전체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그 분리주의자들에 반대예요.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 반대하는 입장이고, 스페인이 카탈루냐가 독립하겠다 이런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태리 북부가 그 분리하겠다, 그래서 코르시카가 프랑스에서 분리하겠다 이런 것들에서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70년대까지만 해도 빅토르 시찰레가 구별 황제 때만 해도 좌익파시오들은 유로 통합 노선이었거든요. 근데 빅토르 시찰레가 구별 황제에서 물러나고 노펠러 가문이 황제가 되면서 얘네 좌익파시오 노선이 바뀌었어요. 유로를 해체하자. 전략적 목표를 바꿨습니다. 바로 유럽의 좌익파시오들이 유럽의 해체를 원하기에 전 반대해요. 분열을 반대합니다. 유로는 더 확장되어야 되고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게 인들의 입장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칙은 그런데 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메시 좋아하잖아요. 바르셀로나 좋아하고, 스코틀랜드 문화를 또 좋아하잖아요. 인드라가 에딘버러, 프리메스의 고향 좋아하잖아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다만 베르스코니에 대해서 평가가 개입 평가는 그렇지만 현 정세에서 보면 묘하게 베르스코니를 비난만 할 수 없는 지금 유럽 정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태리 정세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태리 정세가 보면 좌우 할 것 없이 다 그냥 좌우 극단 파시오 정당들이 난립 중이에요. 보통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파시즘 정당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태리 좌익파시오가 더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보니까 얘는 답이 없어. 내가 보니까 이쪽은 이태리 우익파시오도 답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0.1g이라도 좀 더 나아. 좀 더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은 아닐지라도 차선만 정도로 현재 멜로니 정부가 그래도 낫다라는 게 인들의 입장이고, 다만 드라기 정부, 골드만삭스 출신의 드라기 정부가 계속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드라기가 이태리 경제를 재건하고 이태리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멋진 나라로 만들어주길 기대했는데 물러났네요. 안타깝죠.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사를 냈는데, 위대한 현혹자라는 기사를 냈는데 제가 비회원이어서 기사를 못 읽었어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이태리 이코노미스트
지분이 그 이블린 로스차일드가 물러나고 그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결혼한 엘칸이라는 이태리 자동차 재벌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엘칸이 이런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독일의 DW 방송이죠. 공영방송. 네. 독일의 슈츠, 그 다음에 폴란드 두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이렇게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네요. 이거를 마이마르 트라이앵글 표현했네요. 마이마르 트라이앵글.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각 방송사, BBC서부터 각 방송사들이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고요. 조금씩 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죠.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버트란트 러셀. 네, 청년들에게 하는 말, 아주 뭐 멋진 말을 해주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은 1차 세계대전 반전했고, 반전운동하다 감옥 갔죠. 네, 그리고 그 황제 시절도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 긍정적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잠깐만요. 2차 세계대전까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1930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3년, 4년까지는 정말 그 황제로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전쟁부터 시작해서 끝날 땐 1953년까지인데 이때 잠시 흑화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버트란트 러셀의 인생사에서 5점을 남긴 시대다. 원자폭탄인 또 사건이 있었고 그 황제로서 책임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 한국전쟁을 반드시 일어났어야 되나 라는 면에서 인드라가 설명드렸죠.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당대 어떤 세계사적 흐름에서 뭐 유엔도 만들어야 되고 뭐 냉전도 해야 되고 뭐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어디선가 전쟁이 필요했는데 그때가 거기가 왜 한반도였냐. 내가 인드라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조건 속에서 냉정하게 보면 내가 만약에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필요하고 어디선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 그렇다면 나 역시도 혹시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된다 이거죠.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600만 명의 사상자 이재민이 탄한 아주 비극이었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제3차 대전이었는데 여전히 내전이라고 하고 있고 수많은 기밀 문서들이 여전히 해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되지 않았고요. 물론 그러한 어떤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또 수혜를 받았죠. 국유본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픔을 주면 또 그만큼 보상하는 챙겨주는 맛이 분명히 있어요. 국유본은 부족하다 이거죠. 제가 볼 때 한국인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그래도 대접받은 축에 속한다. 한국인이 열심히 일하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들 생각해보면요, 국유본이 뭔가 보상을 줬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 못해서기도 하고 국유본이 피해를 준 만큼 또 보상을 다 해준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가 독특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받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깔끔하게 털어내요. 더 받아야 된다, 보상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좌의 파쇼 생각이고 과거에 매달려 있다 이거죠. 우리가 잘하면 돼요. 미래를 보고 구기본과 미래를 같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과거만 생각하고 미래는 안 보고 과거만 보고 보상해 맨날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과거는 잊지 말되 냉정하게 역사를 직시하되 좌의 파쇼처럼 무식하게 세계사 깡깡 부서지고 반미만 하면 다 되는 그런 헛소리만 하되는 걸로 다 역사를 다 아는 그런 헛똑똑이들 따지는 게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한테 보상 주면 걔 깡통 찹니다. 네. 안 줘도 되겠으니까 그런 놈들한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새마을 정신이고 자조 정신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주 파시스트는 늘 반쪽 모면 반쪽 문전비 죄국 반쪽 정은 이런 놈들 맨날 구걸하잖아. 반쪽 정은 돈 달라고.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잖아 새끼. 하여간 흑화됐다. 그렇지만은 버트란트 러셀의 그 2차 대전 끝나고 한국전쟁 때까지 빼고 그 시기만 빼고는 오늘날 버트란트 러셀은 세계 지성인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구용 귀족들에게도 영감을 준다. 뭐냐? 자유좌우파, 좌우익 파시즘을 경계하라. 자유우파와 자유좌파 노선에 서서 좌우익 파시즘을 경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인 입장에서 버트란트 러셀이 좀 반미의 부채질한 면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영국이 잘못 저지른 걸 구경 귀족으로서 슬쩍 책임 전가한 면도 있어요. 따지고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버트란트 러셀 구현 전임 형제가 책임져야죠. 책임 회피했으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자, 우리 저 뒤에 버트란트 러셀 추상화 딱 걸고 있는 그 MIT 교수 춤스키, 노엄 춤스키, 반미주의자.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이제 반미 인생을 반성한다. 이런 책 한 권 내봐요. 노엄 춤스키. 반미는 사기짓이었다. 어쩔 수 없는 먹고 살기 위한 강요였다. 이런 책 한 권 내봐. 노엄 춤스키. 인정해줄게 인드라가. 안 그러면 인드라 입장에서는 노엄 춤스키는 영원한 자크 데리다에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크 데리다도 유대인, 노엄 춤스키도 유대인인데 평생 자크 데리다에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열등한 교수 노엄 춤스키. 그냥 언론팔이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저한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낙과 보리스 존슨 이 관계. 그래서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짧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은 지금 방송에서는 이렇게 두 사람의 개인 갈등, 뭔가 이렇게 그 사이즈 페럼 시기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파티를 열어서 그걸로 문제가 돼서 총리가 물러났잖아요. 그 문제를 좀 깔끔하게 털고 가자, 도와달라 했는데 수낙이 총리가 자기 그건 안 되겠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뭐 두 사람의 갈등, 이런 거 안 도와주냐, 내가 수낙 총리 되는데 도와준 게 보리스 존슨인데, 그래서 이게 내부 문제, 궁정 다툼, 이런 식으로 지금 보통 이렇게 얘기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은 아니에요.
개인 갈등을 빙자한 외교 책략이다. 이런 걸 잘하거든요. 영국인들이 영국 채텀 하우스와 영국 정치는 이런 걸 잘해요. 뭐냐, 채텀 하우스가 영국 구변 귀족 모임인 채텀 하우스가 뭐 최종 결정은 뭐 대륙주가 하더라도 이 보리스 존슨을 추천한 데에는 분명히 중조부가 터키계라는 그런 어떤 다문화 그것을 굉장히 고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터키가 영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정학적 국가거든요. 네, 지난 100년 아니 수백 년간 얘기 들었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번에 에르도안이 당선됐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뭔가 누군가 책임져야지. 일을 따위밖에 못하냐 말하자면. 그것은 에르도안에게 대한 경고도 되고, 에르도안 문제를 잘 하지 못한 누군가가 영국 정치계에서 책임져야 되고, 알만한 사람들은 알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용도는 보리스 존슨이 갑자기 국회의원을 사임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렇다고 영국이 터키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에르도안 정부에게 압박을 가는 거. 봐라, 너 이왕 대통령 됐으니까 똑바로 해 일. 네가 영국에서 챙겨줘야 될 터키 옵션 하나가 보리스 존슨 없었어. 예전에 전임 총리 위상이 있었단 말이야. 뭔가 이렇게 한 라인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없앤 거야. 똑바로 해 에르도안. 이런 경고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아울러 터키의 동맹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과 인도는 적대 구간이야. 인도가 핵무기 만드는 바람에 파키스탄도 핵무기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총리는 인도계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 여러모로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스코틀랜드 국민당 여기도 이제 이 분도 뭐 어떤간에 뭐 남편이 구속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지지율은 뭐 이렇게 보궐선거 해도 이건 뭐 우리하고 달라요. 저쪽은 영국의 보수당과 토리당이라고 그러죠. 휘그당, 노동당은 이제 보수당이라고, 영국에서는 보수당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토리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습관 때문에 지지층이 웬만해서 안 바뀌어요. 쟤네 축구 문화처럼 어릴 때부터 그냥 토리면 죽을 때까지 토리고, 어릴 때부터 그냥 저 스코틀랜드 민족당이면 그냥 글로 가는 거고, 저쪽은 그래요. 저 동네는. 그래서 누가 하나 뭐 된다고 해서 한국처럼 뭐 이렇게 막 확 바꾸고 인물 위주는 아니에요. 쟤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보궐선거하면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지금 현재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약간 이태리처럼 약간 우려스럽지만 어쨌든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자유좌파면 야당이 자유우파고, 뭐 여당이 자유우파면 야당이 자유좌파이기 때문에 뭐 정권 교체해도 큰 문제 없어요. 외교 노선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국내 경제 문제에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아까처럼 중산층 누가 더 해먹냐, 그 정도의 이권 다툼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좀 못 살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인물은 더 중요한 인물들은 스코틀랜드에서 많이 나와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잘하고 있고, 한동훈 열심히 일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70년대생이어서 60년대생이었죠. 간에 차기 대통령 후보는 아니시다. 세훈이 형이 영순이긴 한데 뭐 너무 잘해서 영원한 서울시장이기를 바라고. 종신 서울시장, 설수영이나 원희룡 두 사람이 유력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민간단체 보조금 전면 검토 이런 거 돼야 되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국원 귀족 일부가. 네. 네. 국원 일부 라인에서 한국 시민단체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한국의 상당수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저쪽 독일의 인드라 강조했죠. 독일의 그 연구소들하고 연결이 있잖아요. 네? 정치 연구소들하고. 네. 그 독일의 정치 연구소가 다 국일본 조직이거든요. 산하 조직. 독일의 인드라 강조했잖아. 독일의 정치 연구소도 무슨 재단 아데나워 재단, 무슨 룩셈부르크 재단 이런 거요. 국가 조직입니다. 거기서 라인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반발할 수 있어요. 국원 일부 조직에서 국원 귀족들이 성렬이 형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할 건 해야지. 관행은 없어요. 공정한 거 이렇게 없어야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다른 후진국 가서 그렇게 하시고, 한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지지하지 마세요. 그만한 격을 또 갖춰야죠, 한국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2시 19분.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냈네요. 자,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 여기서 방송 끝내겠습니다. 뭐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질문 주시거나. 다 주무시나? 네. 가시아님 고맙습니다. 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들 다 주무시나 보다. 네. 여기서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사이퍼님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여러분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으세요.